자,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이제 저장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다뤄봤는데 사실 뭐 저장소가 핵심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인트 저장소, 더블 저장소, 뭐 사과 저장소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있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지금 보시면 이제 set 데이터, getter setter, 그러니까 getter는 이용하지 않지만 이제 setter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int 저장소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int 저장소 객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떤 값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set 데이터 보게 되면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여기가 뭐다? int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정수값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int라는 변수의 값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더블 저장소, 그 다음에 더블이라는 객체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여기 보면 클래스 내부에 뭐가 있다? 더블 타입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사과 get 데이터, 이거 이 getter setter죠. 지난번에 배웠던 자, getter setter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장소 같은 경우는 코드가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어떤 값을 저장하냐 뭐 그 차이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특정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int 저장하기 위해서 int 저장소에 대한 클래스가 또 있고 더블 하나 저장하기 위해서 더블 타입 클래스가 또 있고 더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과라는 요거 이제 객체 타입 요 녀석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과라는 게 사과 저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모든 타입에는 상위 타입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위 타입이 뭐가 존재하냐면 오브젝트라는 타입이 존재하는데 이 오브젝트라는 타입은 뭐냐면 여러분들 오브젝트 한 다음에 뭐 A라고 썼어요. A라고 하고 OBJ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오브젝트라 쓰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값을 뭐 이런 식으로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브젝트는 여러분들이 어떤 값이든 다 허용을 해요. 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10을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사과 이런 식으로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랄까요? 그래 더블 뭐 5.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하고 true false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자, 보이죠? 그러니까 에러가 안 난다는 거는 지금 이게 허용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브젝트는 뭐다? 상위 타입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즉 요 하이 타입들 인트라든지 일반 타입들 근데 이제 오브젝트는 그냥 일반 타입만 여러분들이 이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사과 오브젝트 뭐 오브제 5 new 사과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감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객체 타입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게 가능한데 다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int a라는 변수에다가 여기다가 오브젝트 뭐 1 이런 식으로 썼어요. 당연히 이거 안 되겠죠. 그죠? 뭐 이게 오브젝트를 이제 가져오는 게 이게 값이 할당되는 시점이 이제 언제다? 프로그램 실행 후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가져다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여기다가 int라고 형변을 해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이 int, 더블, 뭐 그 다음에 사과 이런 식으로 쓰니까 지금 클래스가 몇 개? 3개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도입했다? 오브젝트라는 저장소를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브젝트라는 저장소가 있고 여기 다 오류가 나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뭘 쓰면 된다? 오브젝트 저장소라고 이런 식으로 적으면 각각 int 뭐 값을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오브젝트 저장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측면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나오냐면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얘는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수긴 하지만 타입이 저장됐을 때는 뭘로 저장된 거다? 오브젝트 타입으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값을 꺼내올 때는 이런 식으로 형변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더블이라고 내가 실제로 값이 저장된 거는 실수가 맞지만 값을 가져올 때는 지금 뭐다? 얘 자체가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 변환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사과.
그러면 얘도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클래스를 하나짜리 클래스로 우리가 축약해서 만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마다 일일이 내가 어떤 값을 가져오냐에 따라서 인트, 더블, 뭐 사과 이런 식으로 형변을 해주는 게 뭐다? 굉장히 귀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로운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뭘 설명드리냐면 제너릭 타입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를 뭘로 바꿨다? 제너릭 타입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장소 T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T라는 건 뭐다? 타입을 말하는 거예요. 타입. 요걸 이제 제너릭 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일단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오브젝트 타입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라는 변수에는 뭐 인트라든지 불리언이라든지 뭐 문자열이라든지 뭐 객체 타입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적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자, 여기서 set 데이터 했을 때 여기 t input 데이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t라는 거는 타입을 말하는 거야. 타입.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여기가 int면 int 값, 그 다음에 불리언이면 불리언 값, 더블이면 더블 값,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저장하죠. 근데 이제는 여기다가 여러분들 t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set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이 가능하냐? 자, 지금 얘도 저장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내가 만약 인트 값을 저장하겠다 그러면 얘는 여기다 인티저라고 적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적으면 된다? 그냥 저장소 뭐 이런 식으로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지금 얘는 더블을 저장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더블이라고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더블 저장할 때는 여기 대문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 저장소 그 다음에 꺽쇠 한 다음에 여기에 사과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오브젝트로 저장했을 때는 별다른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뭐가 가능하냐면 얘는 이제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 수동적으로 수동 형변환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편한 거예요? 오브젝트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편한 거예요? 아니면 제너릭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편한 거예요? 당연히 여러 데이터 타입을 다룰 때는 이 제너릭 타입이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용하면 우리가 타입을 저장할 때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일단 오브젝트, 얘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저장소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그냥 상관없이 그냥 내가 넣고 싶은 데이터 그냥 저장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는 가져올 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에다가 해당 값을 저장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동 형변을 해줬죠.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근데 제너릭 타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저장소라는 요 타입을 선언할 때 여기다가 뭐라고 썼어요? 인티저라 썼기 때문에 얘도 값이 저장될 때 뭘로 저장된다? 정수값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get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거는 int로 값을 저장했지 라고 자바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자바가 int를 저장했지 하고 인식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굳이 수동 형변을 하지 않고도 해당 정수값을 여기다 준다라는 거죠. 누구도?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뭐다? 제너릭 타입이다. 제너릭 클래스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단일적인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인트만 저장한다 뭐 더블만 저장한다 하면 그냥 그거에 맞는 클래스를 선언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여러 복합적인 타입들을 다뤄야 된다. 뭐 인트, 불리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스트링,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더블, 뭐 이런 것들을 다룬다? 그럼 뭐가 편한 거다? 제너릭 타입이 훨씬 더 편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너릭 타입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예 데이터를 가져올 때 수동 형변환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요거는 실행이 안 됩니다. 데이터를 가져올 때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뭐다? 제너릭 타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다.